안녕하십니까. 밸런스 은퇴TV 김지영입니다. 오늘은 은퇴하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 재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이제 은퇴를 하시면 이제 혼자들 생각하시죠. 나 그동안 한 30년 동안 직장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이래저래 해서 뭐 투자도 했고 했는데 나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지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? 내 또래 사람들 한 중간은 갈까? 뭐 이런 생각. 아니면 한 상위 10%에 들어가나? 이런 생각들을 하죠. 궁금해 하기도 하고. 그래서 오늘은, 나중에 이제 은퇴 설계할 때 이게 꼭 필요한데, 그거에 쓰도록 이제 그 은퇴 자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. 우선 자산이라는 게 뭔지 한번 좀 보셔야 돼요. 우리가 보통 내 재산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? 보통 보면 이제 금융자산 있죠. 뭐 예금이나 뭐 이런 돈들. 그러니까 그런 금융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이죠. 이제 크게 보면 내가 지금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택이나 뭐 이런 부동산들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총 자산이에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인데,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이라든가 주택을 할 때 대출이 있잖아요. 담보로 해서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신용대출을 받았든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든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빼고 나면 뭐냐? 그걸 빼고 난 것이 이제 순자산이죠.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 거라는 거예요. 거기까지가. 이제 우리가 이게 순자산인데, 그러면 이제 이런 총자산이나 순자산, 뭐 금융자산, 뭐 이제 이런 부동산, 이런 걸 놓고 볼 때, 도대체 나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일까?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번, 베이비부머들의 자산 상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부머, 특히 1차 베이비부머는 1955년생서부터 해서 1963년생까지를 1차 베이비부머라고 해요. 이것이 한 9년 동안에 700만 명 정도 됩니다. 이 70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의 표본조사를 2018년 기준으로 했어요. 왜 2018년을 굳이 했느냐 하면 2018년이라는 해가 어떤 해냐면 베이비부머의 제일 막내가 63년생이잖아요. 그 63년생이 만 55세가 되는 해예요. 만 55세라는 게 무슨 나이죠? 저희 또래는 그게 회사 다닐 때 퇴직 연령이에요. 지금은 60세로 됐지만 저희 때는 대부분 실질적으로 55세가 1차적인 메인 잡에서는 이제 퇴직을 하는 보통 이제 이런 나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 베이비 부머가 모두 은퇴를 한 1918년 기준으로 해서 재산을 한번 표본 조사를 한 거예요. 이거는 통계청에서 이제 한 거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위 5%의 총 자산이 상위 5% 정도 되려고 그러면 평균이 32억이에요. 이건 커트라인이 아닙니다. 평균이지. 평균인데 생각해보세요. 상위 5% 정도 되면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 회장님이 다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 평균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. 상위 5%는. 그렇잖아요. 그분들 한 명이 가진 재산이 뭐 수천 명 재산보다 많은데요. 뭐. 그러니까 평균이 확 올리죠. 이분들이.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니까 그 다음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상위 5%에서부터 10% 이 정도 되는 분들 이 정도 되는 분들의 평균 총 자산은 얼마나 될까? 보시면은 13억 정도예요. 13억 정도고 그 13억에서 우리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그러면 순수한 자산은 상위 5에서 10% 분들은 어느 정도냐? 11억 정도입니다. 그러면 내가 상위 5%, 10% 정도려면은 집까지 다 포함해서 11억 정도 돼야 되는구나. 얼핏 생각하면 요새 집 한 채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집값 때문에 이 정도 되는 분들이 꽤 되는 거죠. 서울이나 이런 쪽 보면은.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보다 더 보통 한 상위 15%에서 20% 정도 되시는 분은 얼마나 될까? 보시면 알겠지만 총 자산으로 보면 한 8억 정도 돼요. 평균이.
평균이 8억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게 그 상위에 계신 분들 사이에 정도 있으니까 뭐 9억, 그 다음에 밑으로는 한 7억 이 사이에 보통 분포돼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한 7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순자산으로 보면은 6억, 한 6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.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의 평균입니다.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자산을 한번 나중에 다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럼 나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은퇴 자산은 뭘 말하는 거냐? 총자산을 말하는 것인가? 아니면 순자산을 말하는 것인가? 그렇죠? 그런데 둘 다 아니에요.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은퇴 자산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은퇴 자산이 뭔지 한번 볼까요? 은퇴 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총 자산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은퇴 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이에요. 내가 쓰지 못한 은퇴 생활 때 쓰지 않을 돈이 은퇴 자산이라고 하진 않아요.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녀 결혼시키려고 그때 쓰려고 적금을 들어놓은 게 있어요. 자, 그럼 이건 나중에 자녀가 결혼할 때 써야죠. 내 은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? 상관이 없어요. 그 은퇴 자금이랑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프랜차이즈를 얻으려고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. 뭐 1억이나 2억이 필요합니다. 그럼 1억이나 2억 부분 쪽은 사업 자금에 써요. 망하면 날리는 거지만 어쨌든 내가 그것이 은퇴 생활에 쓰는 자금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. 내 은퇴 자금이 하다못해 집가 벽돌 파서 쓸 수 없으니까 내 은퇴 생활에 쓸 수 있는 그 생활비는 아니잖아요. 근데 오히려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은 내가 은퇴 생활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대출 자금은 내 은퇴 자금으로 쓸 수가 있고 집은 은퇴 자금으로 쓸 수가 없고 이런 식입니다. 그래서 은퇴 자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, 아까 보시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이 있었잖아요. 이제 그 중에서 은퇴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, 그것과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뭐 일반 사람들이 내가 국민연금 죽을 때까지 받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돈이 내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. 근데 은퇴에선 들어갑니다. 그게. 은퇴에서는 그게 들어가서 그 연금 자산이 은퇴 자산이죠. 왜냐하면 연금으로 은퇴 생활을 할 거니까. 그래서 은퇴 자산은 내가 은퇴 때 쓸 수 있는 총 자산 중에서 자산과 그 다음에 뭐예요? 연금 자산. 연금 자산에 미래 받는데 어떻게 계산하냐? 그거를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는 거죠. 이 환산이 무슨 뜻이에요?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그 전세를 할 때도 월세를 할 때도 그 월세를 어떻게 따지죠? 그걸 전세로 따지면 얼마다 이렇게 환산을 하잖아요. 그죠? 월세로 뭐 한 달에 50만 원이면 그게 전세금으로는 얼마다 이렇게 환산하는 것처럼 연금도 매달 얼마 나온 연금은 그걸 환산해 보면은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연금 자산식으로 그 전세 보증금처럼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계산한 것이 은퇴 자산인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이 은퇴 자산이고 그래서 이 은퇴 자산은 말씀드린 대로 총 자산에서 은퇴용 자금을 뺀 것,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연금 자산이에요. 그래서 은퇴 자산은 확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. 총 자산은 내가 있는 거 그대로죠. 그런데 은퇴 자산은 뭐냐면 내가 이걸 은퇴용으로 쓰면 은퇴 자산이고 그냥 애들 주면은 은퇴 자산이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은퇴 자산은 뭐죠? 상당히 주관적이고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결정하기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.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은퇴 자산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라든가 대출 뭐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놓고 봤을 때 내가 어떤 거를 은퇴 자산으로 내가 쓸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은퇴 설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은퇴 준비라고 할 때 바로 은퇴하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. 이런 걸 결정을 할 때 고려 대상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겁니다.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이런 거를 어디서 찾죠? 내가 다 머릿속에 알고 있나요?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도 몇 개고 다 일일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알아봐야 되죠. 그런데 시대가 좋아졌지 않습니까? 지금은 어떤 시대죠? 과거에는 이걸 일일이 본인이 금융기관마다 가서 제 예금 좀 전부 다
확인해 주세요.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A은행 거 확인하고 B은행 거, B증권 거, C보험사 거, 그다음에 부동산 다 물어보고 뭐 우리가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죠.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뀝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개인들의 이러한 금융정보 부분 쪽을 다 모아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이 마이데이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해요. 이 자산관리 부분 쪽에. 특히 개인들이 자기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. 마이데이터 그 서비스가 뭔지 한번 이제 보시면 이 마이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허가받은 금융기관이나 이제 이런 핀테크 회사, 뭐 우리가 보면 뭐 그 네이버라든가 이제 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에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것은 알려줄 수가 없어요. 고객이 동의를 해서 내 개인 금융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는 겁니다. 전에는 A라는 은행은 A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의 정보만 가지고 있었어요. 근데 지금 뭐냐면 그렇지 않아요. A 은행은 B 은행에 가지고 있는 거, C 은행에 가지고 있는 거, D 증권사에 가지고 있는 거, 그 다음에 뭐 F 보험사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그 금융 정보를 다 알 수 있게 이제 되는 겁니다. 근데 그냥 알면은 어떻게 돼요? 안 되죠. 내 재산을 왜 저 사람이 마음대로 다 알아요? 그게 아니라 고객이 동의하는 거. 내 금융 정보를 좀 모아주세요. 하고 이렇게 이거는 봐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공유하는 거. 그것만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뭐냐면 여기저기 안 가고 앞으로는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,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들어가서 거기서 개설을 해서 거기서 자기의 그 재산 정보를 한꺼번에 쭉 뽑아 볼 수 있는 거예요. 약간의 차이가 있고 필요한 정보가 일부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고 하고 그것이 향후 굉장히 빠르게 더 발전하겠죠. 아직은 사업자 결정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지금 금융권은 난립니다. 그 핀테크 업체도 그렇고 지금 올해 8월 지금 시작됐죠. 지금이 이제 8월인데 지금서부터 사업자 선정이 시작이 돼서 지금 그 내년 4월까지 3차에 걸려서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. 1차에서 20개사 선정하는데 큰 기관들 다 지금 60개 정도 되는 뭐 은행들 웬만한 우리가 이름 알고 있는 큰 데들은 다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내년 2월서부터는 이렇게 허락받은 사업자만 이런 개인 그 금융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. 개인들은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자기 금융 거래, 카드 거래, 뭐 예금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현재도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업자 이전에 현재도 이미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정식으로 이제 허가를 받는 건데 지금도 뭐냐면 공식적으로 금감원의 파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스, 뱅크샐러드, 그 다음에 그 각 은행권, 그 다음에 생성부협회 이런 데서 그런 정보들을 줍니다. 근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돼 있지 않고 부분 돼 있어요. 그럼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 데들을 이렇게 모아서 파악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. 자기 정보를 보려면. 그러면 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내 전체 재산은 얼마고, 그 다음에 나의 그 은퇴 자산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. 그 다음에 내가 은퇴 자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은 뭘까?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확히 파악을 해보는 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파악하는 그런 하나하나 부분 쪽은 다음 시간에, 요거 바로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이런 마이데이터 이걸 활용할 때 저희가 가장 손쉬운 방법, 가장 많은 정보가 있고 가장 편하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 금감원의 파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금감원의 파인에 들어가면 대부분 해소가 돼요. 이게 금감원 사이트인 금융소비자 정보 포탈 파인이라는 거예요. 이 파인이라는 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공통된 부분 쪽에 보면은 나의 계좌 한눈에 그래서 있는 내 계좌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보험 증권 관련된 걸 따로 볼 수 있죠. 그 다음에 그 은행 카드 걸 또 따로 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모든 연금을 통합연금 포탈이라는 걸 통해서 또 따로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
지금 기업하시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지금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금감원의 파일한 부분 쪽만 잘 활용하셔도 웬만한 분들의 정보는 다 파악할 수 있는데, 여기서 이제 몇 개 못하는 부동산 정보라든가 아니면 일부 어떤 투자 수익률 관련된 거,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.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걸로 보완해서 이거를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나의 총자산, 나의 순자산, 그 다음에 나의 은퇴자산, 이런 것들을 마이데이터라는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잠시 후에 다음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